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인문사회 학술 연구 지원 사업 예비 선정 결과가 공표가 되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비 선정이 거의 본 선정 그대로 갑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 예비 선정 공포가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거 어떻게 보는지 한국연구재단 가셔서 저희 사업 공지 있죠. 사업 공지를 가보시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비유형 이렇게 클릭하면 일반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1246건인데 10건씩으로 보면 짜증나니까 5000건씩 보면은 한 번에 쭉 볼 수는 있는데 뭔가 안 보이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야지만 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대로 된 검색 기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접수 번호하고 연구 책임자밖에 안 돼요. 이 내용이 뭔지 키워드 검색 따위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로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나 어렵습니다. 이걸 왜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하거나 혹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자 했을 때 이런 게 있으면 되게 레퍼런스로 도움이 됩니다. 그쵸?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주제만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런 주제에서 이런 메소드를 썼는데 똑같은 주제에서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보기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했냐면 이거를 일일이 이런 거는 이건 제목인데요. 제목은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더라고요. 타자 쳤습니다. 그나마 연구 목표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혹은 연구 요약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요. 그래서 일일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키워드까지 옮겨 적었습니다. 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저도 제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는데요. 어쨌든 일단 한 거니까 제가 이 짓거리를 이 전체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목록화 작업은 김병준 선생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최대한 디지털과 인문학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추출은 하긴 했는데 누락된 것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혹시 누락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만 전체적인 개요를 보려면 이 아래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내용에 대한 신청자 수, 선정 수, 그리고 선정률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아시죠? 네. 매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선정률이. 매년 인플레이션처럼 떨어지고 선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B유형 같은 경우는 한때 50%도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 좀 줄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A유형은 또 조금 줄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정도 아마 선정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 신진과 공동연구 이런 게 진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공동연구 저게 진짜 8% 이제 거의 음, 매년 한 자릿수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저거는 진짜 계속 네, 장난이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저도 저기 공동연구를 하나 들어갔는데 저거는 이제 전에는 인문사회 융합연구라 그래서 이공계 3분의 1을 꼭 이공계를 채워야 되는 전형이 있었어요. 그게 저렇게 변한 건데 저거는 그나마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선정률이 굉장히 항상 낮아지니까 저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좀 계속 스터디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간이 된다면 저거 자체가 좀 요즘에 제 연구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계획서가 합격하는가. 근데 사실 저거를 정확히 연구하려면 대조군이 있어야 돼요. 탈락한 연구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성공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향후 몇 년 이내로 한번 해보긴 할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특히 A유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런 게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연구를 하면. 네. 이상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쪽에다가 아예 협력 연구를 제안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아마 데이터가 좀 더 쌓인 지금 한 A유형, B유형이 이제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거의.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큰 대세는 결국은 돈 나눠 먹기 쪽이 좀 크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신진 쪽, 그리고 돈 나눠주기. 왜냐면 A유형, B유형, 특히 B유형이 1200개나 되잖아요. 1200여 개. 근데 이거 돈을 2천만 원 주던가? 예, 거의 많이 안 네, 주는 1년에 것 2천만 원. 같습니다. 예. 그리고 A유형도 그나마 이제 한 달에 300 정도 주고, 세전으로요. 예, 그래서 300 곱하기 12개월 더하기 100만 원? 예, 그 소속기관에 내는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4천만 원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왜냐면은 이 AB 유형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예 생계의 메인이거든요. 음,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니죠. 대신에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신진들, 제가 막 학계에 나온 신진들을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나마 메인에서 사이드로 갔던 신진, 중견, 우수, 공동 요것들은 선정을 팍팍 줄이고 있고, 뭐 글로벌은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그나마 20% 정도는 유지를 시킨 거겠죠. 네.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다라는 거를 뭐 알아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5대1이라는 건데 되게 5대1 뭐 그 정도 되게 빡세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어쨌든. 예. 저 개인적으로는 5대1이라고 해도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어도 사실 반 정도는 허수다. 음, 시험 등록만 하고 시험장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최소 반은 된다. 하긴. 그, 그것보다는 아니겠지만 꼭 음, 너무 이렇게 선정률에 일희이비 할 필요가 없고 사실 음, 선정되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반 정도는 운이 많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내 심사를 하는 사람이 내 연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내 그분하고 취향이 혹은 코드가 잘 맞느냐 이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도 있으니까 네. 끊임없이 try 그리고 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 그 연구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탈락하지 않는가의 콘텐츠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그 김바라 선생님께서 그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러니까 심사자의 경험이 담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the other side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심사자 입장에서 때 어떤 것들을 탈락시키는가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난한 작업을 빨리 하게 탈락시킬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심사 입장에서 굉장히 늘 신경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섹션으로 보면은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 유형 쪽에서는 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익숙한 이름들도 꽤 많이 보이고요. 네, 처음부터 허철 선생님 나오시네요. 그래서 쭉 나오고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도 이번에는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음, 디지털 방법론을 통한 연구가 아니고 디지털에 대한 인문학 연구. 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섹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고 이게 아무리 예비 선정이고 제가 일부만 볼 수 있어도 정확하게 감이 와닿지 않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딱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학술연구 B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A 유형에서 퍼센테이지적으로 훨씬 많이 선정됐다고 보입니다. 이게 총 370인데 370 중에서 사실 A1 쪽은 218, 이거는 10년 이하였죠? 제 기억에. 뭐 학위 취득한 지 10년 이하인데 그쪽 인원들이 좀 많았던 걸 기억을 해요. A2 10년 이상 된 분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B유형 여기서는 1273명이 총원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내려가죠. 네. 생각보다는 디지털적인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이제 막 수료를 했던 사람들이 대세잖아요. 보통 B유형이.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를 더 깊게 파는 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네. 해봅니다. B 유형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자기 학위 논문 주제를 이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연구 1년 정도 자기 학위 논문 주제로 써가지고 그거를 1년간 그 수료하고 이거 연구하는 것만 근간이 그런 펀딩을 받아서 하는 용도라서 아마 학위 논문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뭐 재밌는 연구들 많더라고요. 네. 한번 살펴보시고 신진 지원 연구는 총 293명인데 생각보다 디지털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거 쪽을 보면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저도 지원을 안 하긴 했어요. 뭐 지원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네. 이게 뭔 자신감이지 저게?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뭐 그냥 생각보다 이제 신진 쪽에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메소드 혹은 디지털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생각을 했고 오히려 신진과 중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 예. 물론 중견이 좀 더 많이 뽑긴 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견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메소드 그대로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중견 쪽에서 이런 디지털 관련된 데이터 인문학 관련 게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우수학자 쪽에서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김성수 선생님은 제 성대 국문과에서 음, 학위 받으신 선생님인데 그 원래 북한 문학 전공자세요. 근데 이제 저 데이터 베이스를 이제 만드시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쉽지 힘든 않으시죠. 작업을 진짜 쉽지 보고 않으시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58명을 뽑는 공동연구 지원 사업 쪽에서도 보통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58개 중에서 딱 4개 정도가 디지털 관련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어졌구나라는 게 보이고요. 네. 굳이 언급을 하자면 하명수 선생님 화이팅! 네. 네, 이번에 특강으로도 모시고 이번에 지원하셨던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잘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이름 자체는 미묘하게 달라졌으니까 글로벌 사회융합 연구 그룹형 새로 된 거 맞죠? 네, 글로벌 인문사회 지금 어, 인문이 빠졌네요. 제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글로벌이 추가된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 연구 그룹형 여기 총 29개 뽑는데 고대가 됐네요. 그리고 제목에서 네, 어떤 분의 향기가 깊게 배어져 나오네요. 유모 씨. 요즘 어디 가셨나? 그러고 보니까 전남대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시립 그뭐 박물관에서 발표도 하시지 않나? 그러게요. 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만 얘기 걸고 자기 씻고 싶으면 열심히 씹으시더라고요. 자, 그만. 그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입장에서 사실 요거는 저희가 해야 써야 되지 않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그 국제 양원석 선생님, 네네. 먼저 양원석 하세요. 선생님 하시는 저 주제는 저도 요즘에 하는 주제긴 해서 그 최근에 계명대에서 제가 저 내용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저술출판 지원 사업에서 독일어 디지털 의미론 연구 이쪽으로 있고 인과 인공지능의 철학이라고 있네요. 네. 대충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직접 이렇게 뚜룩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형식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사 귀찮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검색에서 내하고 관련 있는 게 있나? AI 뭐 이런 게 있나?
라고 여기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목 정도는 지금 리스트업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리스트업 돼 있는 거 제목 정도 보고 이거 재밌겠네? 이건 뭐지? 라고 한 번 정도 쭉 살펴보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연구에 뭐 마이너스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시간 대비 아깝진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